모든 사람이 우리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경계를 넘고 우리의 필요를 무시한 뒤 우리가 침묵하길 기대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리를 보여주는 7가지 방법을 융의 이론에 따라 논의할 것입니다. 첫째, 침묵을 통해 자신의 힘을 드러내십시오. 침묵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힘의 형태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종종 약함이나 동의의 표시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융의 심리학적 분석은 의식적인 선택일 때 침묵이 변혁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침묵의 선택은 권력을 행사하고 상황을 거리두고 관찰하며 상대방의 그림자를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순간 불경스러운 행동에 반응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상대방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면 의식적인 침묵은 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며 동시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과 마주하게 합니다. 높은 감정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갈등에서 자신의 반응이 상대방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즉시 반응하면 불편해지거나 불경스러운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 경우 상대방은 당신을 조종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때 융의 인격과 그림자 개념이 나타납니다. 인격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보여주는 얼굴인 반면 그림자는 우리가 숨기고 거부하는 측면입니다. 침묵은 이 두 원형 사이의 의식적인 균형을 설정합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인격과 마주하는 대신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충동을 억제하기보다는 제어함으로써 반응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침묵은 나는 이 게임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별화는 자신의 내면의 어두운 구석을 인식하여 진정한 자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불경스러움 앞에 차분한 침묵은 당신이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식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한 반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내면의 고뇌로 인해 혼자가 되고 당신은 그녀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합니다. 의식적인 침묵은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을 재건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개 당신을 그들의 게임에 끌어들여 지배하려고 합니다. 칼 융이 언급했듯이 진정한 변화는 외부 환경이 아닌 내적인 의식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 사람에게 행동의 경계를 신호합니다. 당신은 말 없이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이 나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말이 아닌 당신의 태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메시지는 말보다 태도를 통해 더 잘 표현됩니다. 게다가 침묵은 방어의 형태일 뿐만 아니라 학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침묵의 순간에 당신은 자신의 한계와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를 인식하게 됩니다. 융의 심리적인 깊이에서 이러한 관찰의 힘은 사람을 자신과 그 주변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의 침묵 덕분에 사건이 아닌 구조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덕분에 언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며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완전히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침묵은 항상 단순한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가장 그로모글라탄 대답입니다. 나는 그럴 가치가 없다. 이 대답은 종종 상대방을 제자리에 두기에 충분합니다. 두 번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 경계를 지키세요.
당신이 인생에서 누구인지를 진정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이 어디서 시작하고 끝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칼 융은 개성화의 과정에서 자아가 외부 세계에서 분리될 때 자신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한 경계가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후자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분명히 전달하면 그러한 사람은 자신을 돌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틀도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틀은 개인의 영적 온전성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융의 그림자 원형에 비추어 볼 때 누군가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억압된 분노와 상처 그리고 무가치감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발하거나 사람을 내면에서 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는 이런 내부 축적을 방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당신이 무례함을 접할 때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또는 그렇게 행동할 때 불편해 와 같은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것은 당신이 부여한 가치를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개인적 온전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존재를 상호 인정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의 경계를 침해하며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대의 행동은 윤기 그림자의 투사라고 명명한 것과 일치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그 위에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 방어가 아니라 당신에게 던져진 그림자를 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반사는 조작을 중단시키고 이제 상대방은 당신이 그들에게 받는 반대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변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보호하는 것은 설정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처음 경고 신호를 간과합니다. 경계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신의 경계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일관성이 중요해집니다. 경계는 지속적으로 시행될 때만 그 의미를 가집니다. 융의 사상에 따르면 개인은 내면의 중심에 대한 동일화 없이는 완전히 정의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대인관계 기술이 아니라 영적 태도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작하거나 경시하거나 억압하려고 시도할 때 조용히 떠나거나 대화를 종료하는 결정은 당신의 경계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이 충성심은 개인적 존중의 기초를 세웁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유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합니다. 이 존중은 두려움이 아니라 개방성의 결과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계도 존중합니다. 심리적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비하당하거나 남을 비하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칼 융은 진정한 타인과의 연결은 개인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방어하는 것은 자신의 어둠을 온전히 인정하며 의식적으로 사는 삶의 기초입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말,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관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동적 공격성을 피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힘은 발언의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징 짓는 의식의 수준에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내적 일관성과 개인의 자각은 당신의 의사소통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시당할 때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지키는 영적 방어입니다. 수동 공격적인 행동, 숨겨진 의도를 가진 제안, 묵비형 불만이나 불쾌한 언급은 순간적으로 감정적 안도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당신의 가치를 훼손하고 상대방에게 모호한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에 경계를 분명히 정의하고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침묵이 아닌 의식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이 더욱 큰 이해를 제공합니다. 윤기, 그림자 개념이라고 부른 감정으로 덮인 생각들은 주로 수동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려는 개인은 억눌린 불만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의 영적 통합성에 위협이 되며 관계에서 불신을 조성합니다. 진정한 힘은 분노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변형하고 표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리스펙트풀을 표시할 때 적대적으로 쳐다보며 당신의 말이 나를 화나게 해요, 조심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인정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의식적인 자아를 드러내며 개인이 자신과 타인에게 가지는 존중을 반영합니다. 열린 의사소통은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관계의 모든 단계에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필요를 분명히 할 때 존중의 경계가 침해된 상황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융의 이론에서 모든 상호작용은 거울 반사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행동이 당신을 비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이 거울 반사는 관계를 명확하고 건강한 기반 위에 쌓아 나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에 수동적 공격적인 행동은 이 거울을 흐리게 하여 상대방을 방어적인 태도로 만들고 건설적인 변화를 위한 장애물을 제공합니다. 솔직하고 열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갈등을 없애지는 않지만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을 억누름으로써 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억압은 마음속에 쌓이고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윤근 억압된 감정은 그림자 속에서 자라나며 서서히 내면의 성격을 파괴한다고 말합니다. 열린 의사소통은 이 그림자를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낄 때 이 상황이 나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했다. 나는 이렇게 느끼고 싶지 않다. 와 같은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은 심리적 저항력을 강화하고 관계의 역동성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며 이는 상대방이 불쾌한 진실에 맞서도록 하는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수동적 공격성은 보통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열린 소통은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윤기 지적했듯이 의식하지 못한 것은 운명이 됩니다. 불명확한 감정은 결국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신이 존중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하고 진정성 있으며 평화로운 관계로 이어지게 합니다. 거울을 들고 그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부정성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종종 무의식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거울의 원리는 정예린이 제안한 것으로 주변에서 마주치는 행동이 당신의 내적인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때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정보일 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대한 정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계를 침범한 사람 앞에 거울을 들이대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보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무시하기보다는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식적으로 마주할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울을 유지하는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 거울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비판 없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은 거북한 어조였다고 같이 관찰적인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자기 성찰을 하도록 유도하기에 좋습니다. 이는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개인은 의식적인 주의의 결과로서만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신의 독성 행동에 대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에 대해 침묵하거나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개인은 타인에게 그들의 태도를 깨닫게 할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용기는 관계의 심리적 균형을 지원합니다. 거울을 유지하는 것은 침묵만큼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의식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중의 결여에 반응할 때, 아이러니가 아니라 결단성과 대면의 힘으로 반응할 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억압된 것을 되돌려 주게 됩니다. 융의 그림자 원형은 개인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측면을 억압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에서 거울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이 외적으로 반영하는 그림자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림자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전은 종종 놀라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주변 세계에서 무시하고 싶어 하는 것을 드러날 때 다른 사람의 눈에선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자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변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접근법은 복수나 우위를 입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계를 정화하고 이를 견고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거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상처 입힐 의도가 없지만 상대의 자각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존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와 같은 깊고도 섬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감을 회피하여 생긴 마음의 방어 기제를 깨뜨리고 상대방에게 반성을 유도할 가능성을 지닙니다. 치료적 관점에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유형의 대립은 자신의 내적 측면을 인식하는 데 중요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거울을 들고 있을 때 당신은 그들의 변화 과정에서 촉매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가장 정교한 방법 중 하나는 그가 당신에게 안긴 상황을 통해 그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는 파이추적인 태도가 아니라 변형적인 태도입니다. 거울을 들고 있는 과정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넘어선 자각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명확함 덕분에 그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게 됩니다. 비록 답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당신의 개인적 발전과 영적 통합을 향한 강력한 발걸음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사람이 외부를 바라보는 한 그는 꿈을 꿉니다. 자신 안을 들여다볼 때 그는 깨어납니다. 거울을 들고 당신은 누군가가 처음으로 깨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존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단계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을 가깝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칼 융의 존재론적 입장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인지하는 것이 외부의 기대에서 당신을 해방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길 기대하는 것은 당신의 영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그들의 내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는지는 당신 자신의 영적 한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때때로 가장 건강한 반응은 말이 아니라 거리 두는 것입니다. 거리는 양측이 자신의 경계를 정립했음을 나타내어 소모적인 관계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적대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아인식의 표현입니다. 존중을 주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물러나는 차분하고 의식적인 행동은 당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방법이며 그의 영적 혼란을 중단하지 않고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융의 생각에 따르면 인간의 내적 균형은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험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할 때 영적 힘을 유지하는 것은 때때로 가까움 대신 거리를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은 자신의 진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적 공간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단지 외부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관계에서의 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경계이기도 합니다. 이 경계는 나는 여기 있다, 너는 거기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나를 해치고 있으니까 라고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윤기 언급한 개별화 과정에서의 내적 여행은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으로 외부 의존성이 사라지는 것을 가져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까운 관계는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거리는 처벌이 아니라 영적 건강을 돌보는 필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헌신하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든 존중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물러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해진 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물러날 때 그들은 당신 존재의 가치를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공간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기 말하듯이 인간의 영적 온전성은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불경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조화를 방해하고 당사자를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거리는 조화를 회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까이 있든 당신을 집어삼키기 시작한다면 그 가까움은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용감하게 물러나는 것은 사실 내면의 승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은 영적 수용입니다. 이 수용은 당신을 의식하게 만들고 오만하지 않게 합니다. 윤기 지적했듯이 누구도 자신과의 대면 없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폄하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가까움을 제공하는 것은 내면의 공허감과 영적 고갈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거리는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입니다. 침묵으로 자신의 힘을 표현함으로써 당신은 거리의 경계를 설정하고 그 선은 당신을 삼키려는 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동시에 진정으로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들이 당신의 존재에서 힘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힘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주목하지 않더라도 독특한 효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개인의 존재는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융의 아키타입 개념은 모든 사람이 집단 기호와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내적 결단, 흔들림 없는 평화, 그리고 자기 실현은 주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저 당신 자신이 되세요. 하지만 당신의 부재조차도 느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의 힘에 그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열쇠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필요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하고 올바르며 강한지를 매번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자아의 약점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통합된 개인은 침묵할 때조차도 귀 기울여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는 진지하게 대우받습니다. 그들이 내뿜는 에너지는 아직 발언하지 않은 말들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잃었을 때가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했을 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당신의 침묵에 있지 않으며 단어의 결여 뒤에 숨겨진 깊은 본질에 있습니다. 외부의 성취, 명칭 또는 사회적 지위는 상호작용해서 역할을 하지만 융에 따르면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내적 진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길을 따라가고 개인적인 통합성을 유지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진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카리스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려는 과거의 시도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주파수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례함을 줄이게 하며 강력한 인격 앞에서 굴욕적인 행동은 참기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변하거나 멀어집니다. 핵심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당신의 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결함을 숨기기 위해 타인을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축하할 때 그들의 방어 기제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승인 없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상태는 상대방에게 나는 여기 내 고유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든 말든 상관없다는 명확하고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 사람의 내적인 리더십을 반영합니다. 자신의 존재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변화는 외부 개입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릴 때 당신은 존중받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유독한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소리치거나 변명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따라 모든 면에서 온전히 자신이 되면 됩니다. 당신의 존재의 무게는
언어를 초월하는 현실을 형성합니다. 그러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적응하기 시작하거나 조용히 당신의 삶에서 물러납니다. 셀카들, 성장하고 그들의 한계를 초월하세요. 윤게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힘은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실현하려는 추구에 있으며 주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존중 부족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고귀한 응답은 개인적 발전에 집중하고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는 지적 및 영적 성숙의 수준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적 가치를 높이게 되면 경시하는 시선과 보호적인 태도는 덜 중요해집니다. 그 순간 그들의 한계는 더 이상 당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힘은 당신의 침묵 속에서도 발전하여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당신을 경시하는 사람조차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정체된 상태에 있을 동안 당신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자기 개발은 단순히 직업적 성취에 그치지 않습니다. 윤게 따른 자기 실현의 개념은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을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자에 맞서고 내적인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지능, 직관,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발전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콤플렉스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성장의 과정에 발을 들여놓을 때 그들은 보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 시각에서 볼 때 그들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기분을 나아지게 하려 합니다. 정은 이러한 행동을 자아의 방어 기제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아가 아닌 내면으로 향하게 되면 허상 같은 우월성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며 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적인 여정을 통해 성장해 나갈수록 다른 사람들의 과시적인 태도는 단지 조용한 속삭임에 불과해집니다.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의 깊이를 발견할 때 그들의 이해 부족에 짜증내기보다는 그들의 한계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때때로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자리에 두는 것은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반응이 아니라 단순히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중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이 접근 불가능성은 오만의 징표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의 수준이며 이제는 그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반응을 찾지 않고 비전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진전은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지만 동시에 동정심을 느끼게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이전에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기 시작하지만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지혜의 수준에 있습니다. 당신을 경시하는 이들에 대한 가장 고귀한 태도는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자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대면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누군가를 깔보는 태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수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이 가르쳤듯이 진정한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며 외부 세계의 도미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응하고 싶다면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언젠가 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증오했던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칼을 윤게 따라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게서 자신의 입장을 확립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함께 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